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또 연변과 함께 나누어 볼 주제, 또 다른 주제는요, 최근 우리 사회에 이제 결혼을 기피하고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출산율도 급감하고 있고, 이런 것이 굉장히 큰 사회 문제로 우리 국가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원인들을 분석을 하고, 또 그 원인들에 대해 그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대안을 내놓고, 이런 많은 일들이 요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 보면 요즘 이제 결혼 대신 동거를 원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제가 그 대학교 때 프랑스 문학을 공부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참 많이 프랑스에서 유행하던 그런 문화였어요. 그래서 그 유럽에서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팍스라는 그 동반자법, 그러니까 생활 동반자법이죠. 그것을 이제 지금 현재 그 가족 제도로 그 정착이 되어 있는데, 이 팍스에 대한 그 반성이 요즘 프랑스에서는 한참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 프랑스도 같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는 감소하고 그 인구 감소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의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하니까 그거 있잖아요. 68혁명의 영향으로. 그렇죠. 히피 문화, 물론 자유, 이제 그게 가장 크죠. 갈구하는. 그래서 이제 성적인 자유, 그것을 이제 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페미니즘의 제2물결에 따라서 네, 그렇죠. 가족의 굴레로부터 여성을 해방케 하면서 그 굴레를 풀어주는 역할에서 이제 복잡한 결혼 제도 말고, 그렇죠. 동거로 좀 편하게 자유롭게, 네, 그런 것들이 하자. 이제 가치의 변화, 어떤 사상적인 변화에 따르면, 지금 이제 연변이 지적해 준 것처럼 프랑스 68혁명을 안에 이제 들어있는 여러 가지 사상들의 흐름과 연결이 되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성적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결혼이라는 제도가 자유를 추구하기에는 너무 번거로운 제도인 거죠. 너무 많은 의무와 책임을 지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거 문화가 굉장히 확산이 됐었고, 지금 이제 그렇게 지난 지 한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프랑스 사회에서는 그것에 대한 약간 반성, 이것이 이런 움직임이 최근에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민을 확대해야 한다. 그래서 이민청을 세워서 이민자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 이제 이것을 제도화해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젊은 세대가 결혼 대신 동거를 선택하는데, 이 동거에 대해서 좀 법적으로 인정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법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동거에 대해서 사실 이미 좀 사실혼과 같은 법적인 그런 그 효력이 나타나지 않나요? 어떤가요? 맞아요. 저도 항상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팍스와 같은 결혼 계약을 하려면요, 계약을 따로 맺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동거 자체가 어느 기간만 되면 사실혼이라고 해서 혼인에 준하는 보호를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심지어 법률들에는 혼인한 관계, 가로치고 사실혼을 포함한다, 이런 경우에 보호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게 용어가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해석에 의해서 포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최근에 본 것은 이제 사실혼 관계의 자녀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할 수 있다. 동거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이 상속분에 대해서 이미 상속이 이루어진 이후에라도 일부를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게 유류분이거든요. 그 청구까지 할 수 있다. 요런 얘기까지 나오고 결혼 있다는 관계에서 거예요. 이제 적용되는 그런 법의 보호를 이미 사실혼 관계에서 다 보호받고 있는 셈이네요. 다 받고 있죠. 거의 다 받고 있다고 네. 보시면 되고요. 이혼할 때 번잡스러운 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서류 정리하는 게 번잡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쵸. 재산 분할하고 위자료 청구하고 이런 게 번잡스러운 거예요.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데서 동거 계약을 하다가 헤어지게 되면은 자기 짐을 싸갖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똑같이 페이먼트, 그러니까 집세를 같이 똑같이 내다가 각자 별산재로 자기 가게를 운영하다가 이제 헤어지자 결정하면 내 짐을 싸가지고 나가는 거거든요. 짐만 싸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죠. 이제 아이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만 남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미 몇 년 이상 같이 살기만 하면 동거자로서 아시다시피 가사만 하더라도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포기하시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러네요. 그런 계약을 지금도 네. 결혼 계약이라는 걸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결혼 전에 이 계약을 따로 맺으셔야 돼요. 사실혼의 보호가 미치지 않는 대신 우리는 의무를 어떻게 체결할 것이다. 우리는 혼인 계약이 아니라 혼인이 아니라 사실혼이 아니라 동거에 따른 계약인 것이고 이런 사실혼의 법률적인 효과가 우리한테 미치지 않기를 원한다는 약정을 별도로 하셔야 되는 건데. 그럼 오히려 동거를 하면서 내가 사실혼 관계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내가 그냥 스스로 포기하는 건가요? 일종의 포기 계약이죠. 대신 다른 걸 얻으실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지금 뭐 가사분담률이 여성이 조금 더 높다고 하면은 그것을 5대5로 하고 생활비를 남성이 조금 더 냈다 그러면 네네. 생활비를 반분하고 이런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세부적인 약정이 가능한데 대신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는 안 하겠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과연 누구한테 유리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저는 언뜻 듣는데 여성한테 좀 불리한 그런 아니, 꼭 그렇진 되지 않아요. 않을까요? 왜냐하면 요즘은 여성들의 수입이 더 높은 경우가 있고 네네. 별산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별산이라는 게 각자 자기 통장을 주고 자기 수입을 자기가 관리하는 형태예요. 생활비를 공동으로 내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여성에게 불리하다고만은 할 수는 없는데 그동안 가사 노동을 전담하시거나 가사 노동을 주로 하고 이제 파트타임으로 잡을 하시던 분들이 이제 가사 노동에 대해서 인정되었던 그 노동비 상당의 재산 분할은 오히려 포기하는 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 좀 경제적으로 주판을 좀 튕겨보셔야 됩니다. 이런 작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저는 모순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가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면서 우리가 전업주부지만 전업주부로서 당신의 남성의 사회적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왔던 부분을 재산 분할의 형태로 가사노동을 재산으로 그러니까 업무로 해서 이거를 좀 비용을 환산해 봤단 말이에요. 네. 저는 어쩌면 이걸 더 높여가지고 가사노동의 의미를 사회적으로 부여할 부여할 수 수 있도록 있는 가치를 더 방법도 부여하는.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사회가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여성이 같이 일을 하고 남자랑 똑같이 일을 하고 가사노동을 똑같이 나누어가지고 내가 일한 만큼 가지고 가는 형태로 가는 게 그동안도 물론 그래왔어요. 가사노동에 대해서도 내가 일한 거니까 네. 내가 찾아오겠다는 거였는데 이것의 가치는 오히려 더 낮춰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를 살짝 가져보게 됩니다. 좀 아이러니가 있네요. 그죠? 여성의 어떤 그 가사를 제외한 그런 노동에 대해서는 가치를 좀 더 높일 수 있지만 올릴 수 있지만 오히려 여성의 가사 노동에 대해서는 가치를 하락시키는 그게 될 수도 있겠네요. 제 친구들도 오랫동안 가사 노동과 또 외부 활동을 겸해서 한 사회적 경제적인 활동을 겸해서 한 친구들도 있고 전업주부로 가사노동에만 집중했던 친구들도 있고 가사노동은 거의 하지 않고 이제 경제활동에만 집중했던 친구들도 있는데요. 이게 경제활동을 오래 했던 친구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쉽지 않다.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또 그 친구들은 가사노동에만 전념했던 친구들을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서로 이제 다른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입장에서 조금 더 부러워할 수 있대요. 저도 늘 워킹맘으로 살았기 네. 때문에 전업맘으로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스트레스가 낮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는데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대가를 산정하거나 또는 내가 가정에서 역할에 대해서 균형적인 시각을 갖고자 하는 것은 어떤 워킹맘이나 전업맘이나 아기를 가진 엄마나 할머니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는 것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어떤 극단적으로 우리 이제 결혼 제도를 없애고 동거하면 이게 다 해결될 거야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의 현실과 모든 것을 비추어서 오히려 지금 현재 사실혼이라는 제도가 몇 개월 이상 같이 살기만 해도 이런 결혼 제도에 준하는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깨버리고 이제 앞으로 결혼 계약으로 가는 것만이 능사라고 하는 흐름에 대해서는 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지 그러네요. 않나. 굳이 저는 연변 얘기를 듣고 보니까 결혼 계약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시행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그리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유럽에서는 왜 외국 영화 보면은 꽃 들고 프로포즈 하면서 메리미 하면은 여성들이 우는 이유가 청혼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남성이 가지게 되는 책임과 의무를 남성들도 원치 않기 때문에 결혼 제도에 남성들도 또한 들어가기 원치 않는다는 거죠.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꼭 여성이 원해서 결혼 제도를 깨는 것만이 능사인가? 그렇죠. 사실은 요즘에 남자들이 오히려 더 결혼하기 싫어하는 그 추세들도 있어요. 맞아, 남성들도 왜냐면 부양의 의무가 나도 너무 그런 책임 싫다는 원하지 않아. 남성들도 주변에 많이 보고 주변에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혼이라는 게 꼭 여성만 어떤 그 제도적인 굴레 안에 들어간다라는 그 편견, 이것을 우리가 깨야 되는 것 같고요. 사실은 결혼은 상호 책임을 가지고 그 책임을 지는 삶이 지금 혼자 내가 사는 삶보다 더 가치가 있고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회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렇다면 결혼 제도 자체를 다시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게 본질로 계속 들어가셔야 돼요. 이 논의가 굉장히 좋지만 본질로 계속 들어가시다 보면 이 결혼 제도가 수천 년을 이어지는 인류 사회에서 왜 유지되어 왔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사회와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계속 안정된 2세가 양육되어야 하고 이 안정된 2세 양육에 가장 적합한 제도가 일부 일처제를 기초로 한 가정제도였기 때문에 그 가정을 보호하는 형태로 국가가 운영되어 왔고 국가의 지원이 가정에 미치고 계속 그 상태로 국가가 유지되고 사회가 질서가 부여되어 왔다는 점을 우리가 잊지는 안 됩니다. 안 되죠.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극단화된 개인주의가 제도 자체를 흔들고 있지만 이것이 사회와 국가의 영속성을 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우리가 이제 지식인으로서 인식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결혼을 안 하니까 이 결혼제도가 너무 젊은 사람들한테 많은 책임과 무게감을 주는 것 아닌가 해서 자꾸 결혼제도를 이렇게 완화시켜가지고 뭔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좀 또 다른 사회제도, 뭐 예를 들어서 등록혼도 얘기를 하고요. 뭐 동거 확스 이런 생활 동반자 계약에 의한 그런 어떤 동반자법 이런 것들도 한번 뭐 해보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연변이 얘기한 것처럼 그 가정이라는 것, 또 가족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적인 가치,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과 그것을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사회가 좀 더 이 가족을 보호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한 그런 정책들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좀 더 행복하게 결혼 생활 할 수 있는 법과 제도 이런 것들을 문화적으로도 만들고 제도적으로도 만들고 이런 노력들이 더 시급한 게 아닐까, 더 본질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가족제도에 대한 논의가 되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동거가 좋은 것만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물론 나 혼자도 좋지만 이제 서로 쿵당쿵당 싸우면서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보호해가면서 그런 가족제도의 장점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해보는 오만과 편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동거와 사실혼, 가족 제도까지 이렇게 좀 다뤄봤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재미있게 읽고 또 저희도 생각을 또 더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오만과 편견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